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지킴이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정말 그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생각만큼 팍팍 오르지는 못하는데 일단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를 하게 되면 여전히 연초 대비는 대체로 마이너스입니까? 네네. 네. 마이너스 상황이 심각하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종목별로 플러스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그 플러스 수익률을 내는 종목들조차도 최근에는 또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걸로 같은데요. 그런데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기존에 나왔던 거를 일종의 재탕하는 형태의 그 뉴스가 계속 반복 양상되는 측면이 있고요. 수익률 현황을 말씀드리면 배터리 셀 단에는 연초 1월달 대비해서 평균적으로는 LG 엔솔을 필두로 해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모두 20% 정도 16에서 한 20% 정도. 네, 맞습니다. 20% 정도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 양극재 단에는 뭐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뭐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모두 코스모 신소재를 제외하고는 연초 대비로는 평균 27%의 하락률을 셀보다도 하락률이 네, 높아요. 하락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양극재가 주도적으로 사실 시장을 주도할 때는 굉장히 굉장히 제일 강하고 초과 수익을 나타냈는데 상당히 양극재 단에서 부진을 나타내니까 전반적인 2차 전지 업황이 부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를 제외한 소재 단에서는 플러스 종목들이 보입니다.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게 42% 수익이 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동박단에서 14% 정도 수익이 났고 엔캠은 연초 대비 300% 넘게 수익이 나다가 계속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뭐 200% 밑으로 내려서 지금 100%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장비단에서는 사실 PNT가 가장 좋았는데 PNT가 거의 연초 대비 40% 가까이 수익을 내다가 지금 다시 지금 16%대까지 플러스 수익이긴 하지만 수익을 다 반납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PER 기준으로는 뭐 10배 미만까지 빠지는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나머지 기업들도 평균적으로는 다 지금 20몇 프로, 26, 7%대 연초 대비 하락을 나타내면서 여전히 계속 부진한 상황이고 그러면 언제 주가가 반등 나오냐? 그거는 저는 철저하게 그 외부 변수보다는 실적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데 분기 실적이 2분기까지는 깨지고 3분기에 회복될 줄 알았는데 지금 3분기가 사실은 그 리튬 가격 반영되는 그 5월, 6월 달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연초 대비 25% 정도 하락했는데 그게 또 3분기에 반영이 돼서 아마 3분기에도 그 3분기는 전체적으로 이 2차 전지 소재 단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3분기에도 소재 단에서 전체적으로 개선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소재 단에서 좀 역시나 개별 기업 단으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면 뭐 작년에 워낙 좋았고 올해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조금 회복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일부 좀 올랐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도 상승폭을 상당히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직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 현황은요. 그러면 이제 이슈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뭐 캐즘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죠? 네, 성장하면서 어려운 국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다가 다시 좀 밀렸고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도 부담이에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많은데 이슈 좀 체크하죠, 업황. 예. 네, 말씀 주신 트럼프 당선 여부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또 원자재 가격 하락 부분이 그 2차 전지를 가장 그 핵심 소재라고 아우를 수 있는 양극재 단의 실적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2차 전지 업황을 점검을 해보자면 탈탄소 전환에 가장 가속화를 붙이는 거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금인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전기차가 결국은 잘 되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매크로도 중요한 거 맞고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맞지만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을 가장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의 모델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였는데 그게 상당 부분 취소됐다기보다는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중저가 전기차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대략 9종에서 10종 정도가 신차가 하반기에만 나오고요. 테슬라는 그 저가 전기차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완성차 네. 밸류체인별로 중저가 차가 나오고요. 그럼 어느 정도 중저가 차면 매력적이냐? 중저가 차 기준으로 보면 가격적으로는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만 원 이하면 중저가 차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GM의 같은 모델의 휘발유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는데 휘발유차보다 대략 17% 정도 가격이 비싼 일종의 에퀴녹스 모델이 연간 25만 대 파는 차인데 휘발유차도 있고 이제 그 전기차도 있는데 에퀴녹스 모델이 나오자마자 휘발유차를 한 달도 안 돼서 10일 만에 압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모델 가격이 17%나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북미에서 주는 보조금을 고려 안 한 가격입니다. 17%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에퀴녹스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에퀴녹스보다 훨씬 연간 30만 대 이상을 파는 실버라도라든지 시에라라든지 이런 거는 실버라도 시에라 모두 30만 대에서 대략 50만 대 이상 파는 차종인데 향후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저가 전기차에 대한 신차 기대감이 크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미국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데 EV3가 사전 예약이 12,000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되는 것만. 그리고 캐스퍼 EV가 올해 이제 7월 아마 요번 주 말이나 다음 주 말부터 이제 사전 계약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캐스퍼 EV는 심지어 3천만 원 미만의 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 차종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차종이고 그래서 결국은 수요 증가라는 거는 전기차의 수요 증가라는 거는 원가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 부분도 있고 모두 중요하다. 일례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HLI라고 하는데 이 HLI 공장에서 그 LFP 배터리랑 비슷한 가격대의 차종을 냈습니다. 약간의 LFP 가격보다 비싸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인도네시아의 아주 낮은 인건비와 아주 낮은 전력비, 그 여러 가지 원가 비용을 대폭 20% 이상 줄이면서 전기차 자체의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렸고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을 올려서 LFP 배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 HLI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EV3를 4천만 원도 안 되는 3천만 원대 차종으로 했고 심지어 그게 보조금 받으면 3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뜨리는 LFP 배터리가 아니라 하이니케 양극재 배터리를 썼음에도 그래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 문제다. 우리는 기술 경쟁력 그리고 품질로 가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까 GM 모델도 말씀드렸고 현대기아차 모델도 말씀드렸고 이 중저가 차종의 포지션이 엄청나게 확산이 된다는 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고 중국의 저가 전기차의 공세에 잘 대응하는 완성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제조업체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커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그렇죠. 같이 네. 커지면 자율주행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자율주행을 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차는 전기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아니고 수소차도 아닌 전기차가 가장 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이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업체들 테슬라, 뭐 바이두, 구글, 뭐 웨이모 이런 모든 차들이 크루즈 이런 회사들 이런 완성차들이 전부 전기차를 베이스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자율주행이 계속 커지면 커짐에 따라 자율주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 전기차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시장이 커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은 뭐 좋아지길 기대하지만 사실은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의 환경은
아직은 부정적인 게 많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실적이 좋아지는 시점을 지금으로서는 좀 언제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밸류체인별로 네. 다른데 네. 뭐 음극재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회사들, 뭐 장비단의 네. P&T 같은 회사들은 2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LG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그 소재단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양극재단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네. LG화학 네. 정도는 아무래도 4분기 정도는 돼야지 좀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요. 일단 LG엔솔은 이미 실적이 나왔습니다. LG엔솔 실적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면 예. LG엔솔은 매출은 6조 1,000억으로 전년 대비 30% 빠졌고 영업이익은 58% 하락한 1,953억을 기록했는데요. LG엔솔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AMPC 보조금에 대해서 야 보조금 제외하고 이익을 말해야지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LG엔솔이 조 단위로 미국에 투자를 해서 수치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미에 LG엔솔 투자한 것만 대략 아마 누적적으로 합하면은 한 20조가 넘을 거고요. 거의 50조 가까이 되고요. 와트, 기가와트시로 치면 112기가와트시가 총 LG엔솔의 미국 총 물량입니다. 뭐 테네시 공장, 조지아 공장, 뭐 그 오하이오 공장 뭐 다 합쳐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AMPC가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조 단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익으로 수치하는 게 맞는데 AMPC를 제외하고는 적자다. 이거는 되게 의미 없는 얘기고요. AMPC도 명확하게 LG엔솔의 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게 맞고 실제 AMPC 적용된 이익의 규모가 1분기에 보조금 규모가 1,898억에서 2.3배 늘어난 4,478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하반기로 가면은 7천억대 그리고 내년까지 가면 이제 최대 아마 분기별로 조 단위 1조 단위를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걸 제외하자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런 거겠죠. 이제 그게 경상적인 이익이냐, 지속 가능하느냐, 네. 한시적이냐 네, 이것 네. 때문에 제외하자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근데 AMPC 보조금 이거 관련돼서 네. 최소한 지금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2028년까지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논리의 그렇죠. 그게 소위 이해도가 뭐 떨어집니다. 자산을 매각해서 일회성으로 그 해에만 반영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AMPC 보조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LG엔솔의 이익을 과소 추산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고요. AMPC를 역산해서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출하량이 이미 1분기 4.1기가와트에 2배 넘는 9.3기가와트시로 출하량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물량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배터리 판가락은 시장은 엄청나게 또 20% 이상 빠질 것이다. 뭐 폭락 수준으로 얘기했는데 실제 빠진 거는 배터리 판가 하락은 약 10% 중반 정도 빠졌습니다. 배터리 판가 역시도 굉장히 선방을 했고요. 다만 북미에서 열심히 메꾸고 있는 거를 유럽에서 굉장히 판매량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유럽의 3국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각각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요. 전 분기 대비로는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고요. 유럽의 가장 바로미터, 그럼 유럽이 언제 회복돼? 폴란드 공장 가동률 보시면 돼요. 근데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제가 파악한 거는 지금 50% 초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유럽의 폴란드 공장 그 LG엔솔 유럽 물량이 잘 나갈 때만 해도 폴란드 공장 가동률 85%에서 90%까지 나오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북미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테슬라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15% 증가하고 테슬라 외에 나머지 GM하고 이 폭스바겐이나 그 다음에 이제 스텔란티스 쪽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북미 쪽은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15% 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전체 생산 대수는 테슬라가 일부 그 물량 조절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테슬라의 90% 거의 테슬라에 완전 올인하는 파나소닉이 테슬라 물량을 줄이고 우리 일본 차랑 이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의 물량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파나소닉 물량이 상당 부분 LG엔솔로 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이 북미에서 전기차 성장률 50% 안 될 거다. 이건 파나소닉만의 견해긴 합니다. 파나소닉이 북미 성장률 30%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밝혔기 때문에 그 파나소닉이 물량이 실제 일부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게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 북미 출하량은 연간 기준으로는 40%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GM의 대거 신차 라인이 쏟아지는데요. 블레이저 같은 경우가 나온 지 지금 5월 달에 나왔는데 판매치가 전 분기 대비해서 지금 6월 달 데이터가 1006% 증가했고요. 실버라도 같은 경우가 아마 이게 3월 달에 나온 차로 알고 있는데 전 분기 대비 107% 증가했고 GMC 허머 이건 대형 차종입니다. 이것도 전 분기 대비 76% 증가하면서 2분기에 GM 합작 얼티엄 셀즈 플랫폼 공장이 전 분기 대비 119% 증가하면서 2만 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실은 블레이저도 그렇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에퀴녹스도 그렇고 이게 다 올 초부터 그 6월 달 사이에 나온 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GM 그 얼티엄 셀즈 플랫폼 신차 전기차들이 이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하반기에도 QOQ로 물량 증가하는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고 전략을 세워볼게요. 물론 이제 이게 뭐 2차 전지가 성장주니까 그죠. 네. 밸류에이션이 뭐 시장보다 맞습니다. 낮다 이런 걸 기다리기는 어렵긴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네. 올라갈 땐 그러나 뭐 양극재 같은 경우 거의 뭐 90배, 100배 가지 않았어요, PER이? 네네.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네, 양극재 딴에는 PR이 말씀 주신 대로 100배 넘는 종목들이 있어서 여전히 네.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네. 뭐 일단 배터리 셀 단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삼성 SDI가 내년 기준으로 PER이 이미 지금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다 지금 내년 실적을 엄청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LG엔솔이 내년에 한 35배까지 떨어지고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네. 그다음에 삼성 SDI가 한 11배까지 떨어집니다. 뭐 삼성 SDI는 코스피 평균 PR이 대략 18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코스피 평균 PR도 20배에서 실적이 코스피 반도체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18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삼성 SDI 엄청나게 싸고요. 양극재 딴에는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 추정치가 조금 하향이 돼서 내년에 한 100배, 에코프로비엠이 내년에 한 75배 정도, 그 다음에 LNF가 내년에 한 40배 정도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LNF가 제일 싼데 LNF 보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 쪽이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크다. 그거를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만큼 매출 성장률은 안 나오지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뭐 압도적으로 LG화학이 PER 10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그 밑단에 있는 회사들 소재단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SKC는 23, 24, 25년까지도 계속 적자라서 PER 추정이 안 되고요. 같은 동반업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아마 이익이 100%씩 성장해서 내년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내년 PER 기준으로 28배 정도 수준까지 그렇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한 50배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돼 있고요. 분리막의 WCP도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배 정도. 그래서 아마 올해 값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추정이 안 되고 25년치로 아마 대략 소재단 평균 내보면 대략 한 45배 정도. 네. 배터리 셀단은 평균 내보면 한 대략 20배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아마 지금 25년 PER 기준으로 12배인데 이 12배에는 지금 그 25년도부터 매출로 반영되는 리튬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면 이 PER 값은 훨씬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지금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관심주 얘기해 주세요. 네네. 전반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역시나 그 캐파를 줄이지 않는 기업, 캐파의 변동이 없는 기업,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립니다. 워낙 전기차를 사는 쪽이나 전기차를 만드는 쪽이나 충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충전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던 대주전자재료나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또 주가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충전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충전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새롭게 신규 플레이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장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일례로 포스코 퓨처엠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제외한 유일하게 전체 음극재 전체 음극재 현황에서 글로벌 업체 중에 1등부터 8등까지가 전부 중국이고요. 한 개 업체가 일본, 그리고 하나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상당히 탈중국화의 음극재 단에서 굉장히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굉장히 지금 완성 차종의 확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2종의 차종이었다면 올해 말까지는 7종의 차종이 되고요. 내년까지 보면 아마 15종의 차종으로 차종 자체가 2배 이상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단에서 LG엔솔이 최초로 적용했다면 바로 이제 뒤이어서 SK온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차종 자체가 완전 하이엔드 포르쉐 타이칸에서 저가 완전 저가 차인 아이오닉까지 내려와서 아마 매출과 이익이 50% 100%씩 성장하는 해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역시나 충전단의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동박단에서 가장 좀 차별화된 실적을 보이면서 스페인에 지금 5,700억 정도 들어서 공장 들어간 게 양산한 게 당장 내년에 이제 숫자로 매출로 이익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실제 동박 캐파로는 2등이지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잘하는 게 하이엔드 초고성능의 동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고성능의 동박은 AI 반도체 단에도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2차 전지와 반도체의 모멘텀을 다 갖고 있다. 근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밸류에이션이 내년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배 미만으로 부담 없는 수준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양극재 단보다는 타 소재 쪽에 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그렇고 매출과 이익 증가할 측면으로도 타 소재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반드시 이 소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 주목하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업으로 대주전자재료랑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도체 현황하고 투자 전략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